다음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경영사업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단 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평소 안성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 청시 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단 일반 현황, 2021년 주요 사업 성과, 2022년 정책 방향,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공단 조직은 일부 8팀이 되겠으며 직원 현황은 현원 316명, 그중 정규직은 2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2022년 265억 8,364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980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경영 성과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2021년 83.6점을 맞아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회기간 인증으로 21년 8월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21년 9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재인증, 21년 11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21년 11월 공정채용 우수기관 재인증, 21년 11월 안전보건 시스템을 신규 인증하였습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으로 시민 대상으로 시민운영위원회, 고객 모니터를 운영하였으며 직원 대상으로 상시 제한제도, 사내 제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1년 91.34점을 획득하였습니다. 21년 목표 대비 사업 수입 실적입니다. 21년 수입 목표는 46억 9,100만 원이며 수입 실적은 53억 7,985만 3천 원으로 114.7%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 밀착 상생협력 실적입니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환경 서비스 제공에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12회 시행, 임차인 손실 보전 계약 기간 연장, 사회적 약자 체육 활동 지원으로 시니어 축구 및 테니스 교실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용 포인트 보상제 확대 운영으로 2020년 11개 업체 참여해서 21년 20개 업체로 81.8% 증가하였으며 보상액은 전년 대비 378.7%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2년) 공단의 정책 방향입니다. 첫째,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 강화. 둘째,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강화 및 혁신 노력 지향. 셋째, 산업안전관리 체계의 세분화 및 대응 체계 고도화. 넷째, 성과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2년 중점 사업으로 공단 조직 변경, 공사 전환 이행 분야입니다. 추진기간은 22년 1월부터 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 전환에 필요한 각종 절차 추진으로 조직 변경안, 재물 전수조사 및 관리 전환, 정관 및 재규정안, 명의 변경 설립 등기 등입니다. 추진 계획은 22년 2월 조직 변경안을 수립을 기준으로 22년 9월까지 월별 계획을 준수하여 목표 기간 내에 공사 전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안성시청 전략기획 담당관과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22년 중점 사업으로 기관 혁신과제 발굴 분야입니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경영의 일환으로 내외부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혁신과제 발굴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 및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2년 1월 성과공유제 추진계획 수립을 기준으로 월별 계획을 준수하여 11월에서 12월 이내 공단 내 혁신 성과 보고회를 실시하여 1년간 운영 결과를 직원 간 공유하고
부서별 우수 사례 및 유관기관 간 협업 사례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향된 경영수지를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수지 비율 22.7%로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2년 사업 수입 목표는 21년 실적 대비 16% 증가한 62억 5,092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육시설별 강습 프로그램 운영, 안성시 체육회 지스포츠 운영 사업 및 관내 초등학교 생존수영 대관을 통한 수입 제고,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 제고 노력과 재활용 선별 판매 제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따라 수지 비율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통제하여 대행사업비 원가 절감을 추진하겠으며 공도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등 신규 위수탁 사업을 적극 제한하여 수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을 통한 청년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익명신고 시스템의 도입 운영을 통한 신고문화 활성화 및 부정부패 사전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내부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PC와 스마트폰 앱을 병행한 상시 익명시스템 운영,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익명성 강화를 위한 신고 내용 암호화 처리 등 보안 강화, 임직원 내부 신고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 방안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1년 1월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 운영을 기준으로 월별 계획을 준수하여 청년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분야입니다. 종합운동장 무료 개방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장애인 풋살 교실 운영 신규 운영, 시니어 축구 교실 지속 운영,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 생활체육 프로그램 분야입니다.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 개설입니다.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재활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신설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공단의 신뢰성 및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월별 계획을 준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상설그룹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설입니다.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통한 시민 체력 증진 및 삶의 질 개선과 고객 니즈의 반영을 통한 공단의 수입 제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규모 그룹 트레이닝 강습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여 체중 감량, 어르신 체력 증진, 생활 스포츠 지도사 육성 등 프로그램 세분화를 통해 고객의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월별 계획을 준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축 판넬 스티로폼 용융기 설치 운영으로 무단투기 건축 판넬 스티로폼 급증으로 매립장 사용연한 단축에 대응하여 전용 용융기를 통한 부피 축소로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설치 위치는 안성시 생활자원회수센터이며 소요 예산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져 2월 설치가 완료되어 현재 아파트에서 수거하고 있는 스티로폼을 용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기계에 출입문 등을 도한 후 금년도 시범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안성형 그린 뉴딜 정책에 대응하여 에너지 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노후 청소 차량 7대 불용 처리에 따른 저공해 청소 차량 구입, 안성맞춤 야구장 조명 시설을 고효율 LED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CNG 청소 차량 증가 시 안성 종합버스터미널 CNG 충전소 내 버스 차량과
충전 시간이 중첩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CNG 충전소와 협의를 통한 충전 시간 중첩 예방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공단 청수 차량 차고지에 CNG 전용 충전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고객가치 경영 실현을 위한 사내 강사 활성화로 고객 서비스 활동 강화를 통한 고객 만족 경영 마인드 확산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사내 강사 활성화 계획 수립을 기준으로 월별 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으로 조직, 직무 분석을 통한 거시적 관점의 조직 인력 규모의 마련 및 환경 분석에 기초한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직 변경 및 신규 사업에 관한 향후 운영 전략, 조직 및 인력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추진 기간은 공사 전환 시점에서 타 공사 사례 조사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활용 포인트 보상제 운영으로 관내 기업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의 판매 수익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보상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증진 및 효율적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운영하며 참여업체는 현재 20개 업체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참여기간 및 업체 확대 시 보상금액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도 말 공단 자체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안전재해 경영으로 법령 준수 및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연중이며 추진 성과로는 재해 경감 우수기업 인증,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보건관리자 채용이 있었습니다. 추진 계획은 월별 계획을 준수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네, 김경훈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쉽게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으면은 오후로 넘기고요. 없으면은 간단히 질의하실 분들만 하시고. 아니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어나간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질의가 많으면 오후에 하는 거고 질의가 많지 않으면 지금 시간이 조금 오바되더라도 오전에 끝낸다고 그러지. 네, 그러면은 질의해 주실 의원님 간단히 쉬지는 않고 간단히 할 테니까. 네, 송미차 의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 2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성과에 보면 상당히 평가 지수가 이렇게 좋게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그런 분석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020년도에 라등급을 그때 경영평가 받았을 때는 안전사고가 이제 점수가 제일 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안전사고에 대해서 21년도에는 개선 노력을 좀 많이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사고가 20년도에는 0점을 먹었었는데 0점을 받았었는데 21년도에는 그래도 4.5 얼추 만점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점수가 이제 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는 고객 만족도 점수가 또 2020년도에는 종합 점수의 10%를 그냥 반영하는 걸로 진행이 됐었고요. 21년도에는 현장 대면 조사를 통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20년도에는 라등급을 받았던 거고. 전체 원인을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관리 소홀이에요?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 미흡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평가를 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적으로는 그 전에보다는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했다라고 한 거는 안전 쪽은 조금 더 교육을 더 시켜서 그런 쪽은 좀 20년도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 부분을 좀 다시 이제 교육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지금 교육을 보면 저 중대재해법이 이번에 예, 그 처벌 강화가 돼서 이제 그런 걸 더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지금 그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 저녁에 지금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굳이 야간에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그걸 고집을 하시는 이유가 주간에 안 하고 야간에 나가서 꼭 일을 해야 된다는 관념 그런 거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윤여일입니다. 네. 지금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총 24분이 계신데 안성 1, 2, 3동의 가로 청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가로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청소 차량이 각 골목마다 진입할 수가 없으니까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집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골목의 쓰레기가 시민들이 출근하는 시간대까지 이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부득이하게 새벽에 3시부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쓰레기를 치워도 내일은 생기는데 낙엽이 떨어도 내일은 생기는데 그게 낮에 하는 거랑 밤에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아침에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야간 근무를 제외하고 6시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청소 차량이 수거하는 시간은 9시 정도가 될 겁니다. 예, 그 전후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아마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하고 겹치게 될 거라서 예, 많은 불편을 제가 예전에 이거는 어디서 들었는데 옛날 우리가 88 올림픽에 대한 그 문제가 88 올림픽을 개최를 할 때 그 최고의 지도자가 이런 지저분한 문제를 보여주기 싫으니 이걸 야간에 시켜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시대도 바뀌었고 지금 얘기한 지적되는 문제점은 난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야간에 일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 문제점이 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을 하는 게 나는 그 근로자에 대한 편의와 또 생각을 해주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좀 바꾸는 전향적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장애인 분들하고 그 미팅을 했었는데 우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민원도 많이 받고 전화도 연락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체에 한 번 정도 그 장애인분들을 모이셔서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그 다음에 그 현재 하고 있는 운영에 대한 좀 미흡한 점을 좀 개선할 좀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요거는 오늘 내일 바뀌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어서 뭐 불수석 다수가 이렇게 불만을 내뱉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10명 중에 그 우리 집합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가장 불만적인 얘기나 좀 그 서비스가 좋지 않은 점에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전체 간담회를 가져서 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간곡히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지나고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요.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저는 좀 바뀌었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2년 전에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일지를. 직원분들 일지를 받아봤는데 그때 그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하루에
보통 좀 많이 하시는 분은 4시간, 5시간 정도, 좀 안 하시는 분은 2시간, 3시간. 물론 장거리 가시는 분과 그런 분에 대한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이게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나 보면 이분들 말도 맞긴 맞는 건데 일단 전화 대응이 첫 번째 안 되고 있다는 얘기 항상 하는 얘기예요. 전화를 한 번이나 몇 번 해갖고 한 번에 통화된 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이 시간에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된 적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물론 그분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조율만 잘만 하면은 대수를 더 늘리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35대가 법정 대수니 35대를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할 때 꼭 그때 좀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약간만 조율만 해주신다면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보기엔 조율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목표율과 실적이 나왔는데 99.1% 달성률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목표율을 낮추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목표율이 더 높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전혀 나는 여기 가서 몇 번 해봤는데 안 돼서 못 탔다, 택시를 탔다는 분들도 무지 많아요. 그거에 비하면 목표율이 너무 높게 나왔다는 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목표율을 너무 낮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제대로 알아보셔서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쭉 사업을 보면은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해갖고 사업을 하는데 지도자를 지원해 준다는데 이 말은 뭔 말인가요? 시설관리노에서 지도자를 뭐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뭐 모든 페이지에 다 나오고 있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 뭐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이라든가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 주관은 안성시 장애인 체육회인데 지도자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이 지도자 지원해 준다는 게 어떤 식으로 지도자를 지원해 준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저희가 장애인 지도자 지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장애인 풋살 교실 운영이라는 걸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안성시 장애인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체육회에서 그 지도자를 지원을 받는 겁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제 공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이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지도자를 반대로 체육회에서 이렇게 지도자를 받는다는 예, 말씀이신 지원을 받는다는 건가요? 겁니다. 예. 그러면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럼 이런 사업은 체육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 장애인 체육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걸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서. 저희가 이제 관리공단은 관리만 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시설 자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면은 관리는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거고, 운영을 하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활성화 시켜줘야 저희도 이제 공공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그 주체로서 저희가 있는 거지, 사실상 이제 관리만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갖고 현재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활동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알다시피 체육회는 아마 할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랑 같이 방역 사업을 위주로 했고, 그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할 게 아니고 거기다 줘가지고 거기 사업 주체가 있잖아요. 장애인 시설 있고 장애인 단체 있고 그거 다 있잖아요. 체육회가 있고. 그럼 거기다 줘서 거기서 해는 게 맞고, 여기서는 정말 그대로 시설을 제대로 해줄 수 있게 시설만 관리를 해주는 게 맞지, 왜 이 사업을 여기서 해서 그들은 지도자들은 그냥 딴 일을 하게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저희가 사회공헌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거에서 보면 저희가 안성시 장애인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그분들도 지도자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잡아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쪽에서 이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 프로그램 사업이 되는 거고, 예, 저희는 그 사업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거죠. 어쨌든 일정하고 당연하죠. 관여하면 안 되지. 예, 그건 일정하고 그쪽 그런 사람들 것만 사업인 건데. 잡아주는 거지. 예.
그래서 같이 공조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왜냐면 이 같습니다. 사업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디서 뭐를 하는지 이렇게 하는지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한 군데서 할 거면 거기서 딱 장애인 사업 같은 거는 장애인 체육회에서 하고 일반 그런 체육회 같은 거는 체육회에서 하고 그 처리가 맞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고 단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나?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밖에. 이건 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일단은 예, 예.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왜 이런 사업을 계속 해가지고 잘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장애인 체육회도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사무실이 사무실입니까? 그쵸? 그리고 거기 있는 지도자들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를 왜 여기서 이거를 왜 터치하고 여기서 관리를 여기서 터치가 아니죠. 여기서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냐고요. 차라리 주고 거기서 하게 하고 여기선 관리만 하면 되지. 시설 관리만 하면 되지. 그러면서 거기서 그 지도자를 와서 한다는 거는 단지 주체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에다 맡겨놓고 하는 게 오히려 여기는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요 사업은 그래도 주관은 그 장애인 체육회에서 아는데, 하는 겁니다. 예. 아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지도자를 데리고 와서 한다고 하니까 나는 거기 지도자가 부족해가지고 시설관리노동산에서 지도자를 이렇게 해준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래매요. 들어가서 하는 거를. 그러면 주체는 거기서, 그러니까 사업은 여기서 사업을 따갖고 와서 하지만, 시에서 따갖고 와서 하지만, 결론은 주체는 여기지만 그 주관을 이제 실시하는 건 거기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죠. 제 말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하셔야지. 다른 거는 안 해갖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다가 왜 시간 낭비를 하냐는 얘기인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저기 교통약자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장 가보세요. 먼지 수두룩하고 화장실 지저분하고 어쩔 때 좀 낮았다가 도로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런 거에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안전과 그런 거에다가 그런 거에 신경 쓸 시간에 왜 이런 걸 하고 계시냐는 얘기인 거죠. 제 말은. 한번 운동장 한번 쭉 돌아보세요. 모든 운동장 한번 쭉 돌아보세요. 어떤지 시설이 지금 어떤지 하나도 바뀐 게 전혀 없어요. 좀 낮았다 싶으면 도로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거를 한번 좀 더 개선하실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이런 거에다만 이렇게 신경 쓰시면 어떡하시냐고요.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째잖아요. 고장난 거 계속 그대로예요. 몇 년째. 의자 파손된 거 몇 년째 계속 그대로예요.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걸 잘 돌아보셔갖고 제대로 해주시고 화장실도 지저분한 데는 여전히 지저분해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거 좀 제대로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우리 유원영 부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유원영 부의장입니다. 일단 이정찬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께 코로나 시국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략계획 담당관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도시공사가 설립 공사 전환은 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시행착오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다른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가 되면 기존에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 있을 때보다 시민들의 관심이나 어떤 게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진짜 새롭게 일신 우일신 하는데 어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앞장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13페이지 건축 판넬 스티로폼 용융기 설치 운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건축 현장에서 판넬을 굳이 쓰레기 봉투에 안 담고 비닐봉지라든가 묶어놓으면 이제 다 가져가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홍보가 부족해서 현장에서 소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부피가 크다 보니까 비닐봉지나 어디다 묶어놔도 바람 불면은 사방으로 이렇게 이제 날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걸 잘 좀 마무리 이렇게 좀 해서 이게 잘 진짜
용융기에 들어가서 이 부피가 줄고 이 가장 쓰레기 줍는 분들도 이 고생하시는 게 스티로폼입니다. 부피가 크니까. 그래서 이걸 좀 홍보를 더 해주셔서 100% 수거해 간다는 지금도 좀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걸 쓰레기 봉투를 사서 담아야 되나 이런 분들 계시니까 어떤 그런 걸 홍보를 잘 하셔서 이렇게 좀 거리가 좀 더 깨끗해지는데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거리가 깨끗해져서 시민들이 느낌에도 야 우리 안성에서 스티로폼은 100% 이렇게 수거돼서 용융기에서 녹여서 이 부피를 축소한다는 걸 이렇게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뭐 할 말씀 있으시죠? 네, 환경관리팀장 윤여일입니다. 말씀하신 건축용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판넬 사이에 들어있는 스티로폼은 현재는 생활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수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든지 종량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그 양이 일정 양을 넘어서면 건축 폐기물로 분리돼서 생활 폐기물이 아닌 건축 폐기물로 처리되는 게 맞습니다. 일괄 다 수거돼서. 근데 지금 어느 때 보면 이렇게 길에 봉투에 안 담아놓고 그런 것도 좀 수거는 해가시는 모양이던데요? 네, 일단 불법 투기가 된 상황이고요. 그 상황은 그래서 투기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서 투기자를 찾으면 투기자에게 그 부담을 지우고요. 그렇지 해서 못 찾게 된다면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혼선이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그 건축 그 판넬에 그 안에 있는 스티로폼은 그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야 되는 겁니까? 네, 소량의 경우에 한해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든지 종량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수거해 가길래 그렇게 지금- 다 100% 그냥 무상 수거를 이렇게 해가시는 줄 알았더니 일단 아무튼 그런 면을 저도 잘 모르니까 좀 홍보를 이렇게 좀 다양하게 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박상수 의원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일단 큰 틀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경영 개선을 통해서 좀 수지비를 좀 높이셔야 하는 한 축과 그리고 이제 공공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더 좀 개선하면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제 공동적으로 여튼 고민하시면서 지금 일을 하셔야 할 텐데요. 지금 이제 경영수지 개선과 관련해서 8쪽에 여튼 수지 비율이 지금 전년도보다 이제 좀 낮아졌네요. 예, 예, 우리 미양면 고지리 추모공원이요. 네, 추모공원 위스타 계열 체계열이 전년도에 있지 않았었나요? 예, 맞습니다. 맞죠? 실제 운영이 지금 몇 개월 된 거였죠? 작년 5월에 5월이었나요? 작년 5월에 저희가 위탁 받아서 그럼 시설 리스트하기 전년도에 그거 하나 더 늘어났던 예, 거죠? 이게 물론 지금 코로나19 전체적인 상황에서 경영수지 비율 자체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이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위탁시설 자체가 수탁시설 자체가 지금 늘어난 상황에서 지금 5%포인트 정도 지금 낮아진 건데 그 내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이제 21년도에는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개방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조례 개정이 이제 좀 있었던 부분이 시설물,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제 지역 주민 80% 할인에 대한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수익에 좀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년도에는 다행히 좀 작년에 이제 시에서 통과시켜 주신 종량제 봉투가 이제 작년 부분 9월에 좀 인상했죠? 예, 그 인상이 이제 올해 좀 반영이 좀 될 예정이고 네. 거기에 이제 재활용 판매가 지금 판매 단가가 지금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라간 부분 그리고 작년에 재활용 선별 쪽에서
대수선이 이제 작년에 그랬죠. 5월에 끝나면서 이제 올해 년도부터 그 부분이 이제 좀 반영이 돼서 올해는 지금 한 19년도에 30%까지는 못 가더라도 네. 최소한 뭐 한 지금 현재 목표 62억 5천 수입을 보면은 한 27%까지는 가지 않을까 지금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예. 여튼 뭐 그 지금 경영평가 지금 이제 한 단계 뭐 올라서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 전년도에 라등급 받았던 게 아마 그 안전사고가 좀 그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해서 조금 다운된 예. 측면이 없지 않아 좀 있어 보이고요. 여튼 경영력 측면에서는 여튼 그 뭐 일반 기업이 됐던 이런 곳하고 뭐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 사실 이제 공공 서비스를 여튼 전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불구하고 이제 경영 수지 비율을 여튼 이제 높이는 것이 여튼 또 주된 과제이기도 해요. 예.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특히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그 정원 대비 지금 8명 부족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전체 단체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고정 비용 자체는 계속 지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추가적인 뭐 인력 채용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지금 직원 현황에 지금 정현원차인 8명에 대해서는 네. 지금 현재 이제 올해 네. 1월 달에 지금 기준일이 이제 21년 12월 말 기준이고 지금 이제 올해 1월 달에 채용이 다 됐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영 강사가 이제 4명이 채용됐고 네네. 그리고 이제 재활용 그 기반 시설에 기능직이 이제 3명 해가지고 7명이 채용이 된 거고요. 그 나머지 공무직의 1명은 이제 과인원 쪽 이제 재작년에 그 설계를 하면서 인력을 이제 1명을 요거는 빠진 겁니다. 정원에서 이제 뺀 상황이고 해서 7명이 충원이 다 된 상태입니다. 아, 예. 여튼 지금 충원이 그러면 완료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튼 뭐 어려운 조건에서 지금 고객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 어려운 상황에서 좀 혁신적인 과제를 계속 발굴하시면서 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고마움을 좀 표해드리고요. 다만 이제 감사합니다. 경영 수지 개선 부분에 대한 것들에 좀 현실적 대안이 좀 구체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튼 물론 이제 한계가 있지만은 지금 이거 일정의 지금 프로그램 만드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대안은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가장 큰 수입을 차지하는 게 종량제 봉투 부분에 대한 그 수입이 되어질 텐데, 뭐 그 안성이 계속 여튼 뭐 인구가 뭐 눈에 띄게 지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여튼 기본 정책상에서는 여튼 폐기물을 가급적 줄이면서 여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 여튼 종량제 봉투 부분은 더 바람직한 것은 이 수입이 점점 낮아지는 게 전체 여튼 친환경 도시로서 여튼 지향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여튼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량제 봉투가 전체 수입의 한 30% 정도 차지하나요? 지금 수입 부분으로 보면은 한 50%? 50%인가요? 예, 50% 넘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60% 정도 이상 좀 차지하고 있고, 60% 정도 차지하고요. 그 국민체육센터가 이제 워낙은 기본 19년도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가 한 10억 정도를 했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그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오지를 이게 그렇죠. 개방을 못했고 지금 오지도 이제 이게 회원이 또 다 차지를 않아요. 지금은 본인들 스스로들이 이제 안 하시니까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뭐 상황을 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제 다만 지금 뭐 내부적으로는 뭐 확정이 된 거는 아니지만 뭐 공사 전환 부분에 대한 뭐 좀 검토도 하시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예, 결국에는 여튼 공기업 자체가 그 이윤 추구가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최소한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지 비율을 좀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여튼 수지 비율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직원들을 통해서건 일반 시민들을 통해서건 또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서건 뭐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하시면서 개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재활용 선별장 그쪽인데요. 지금 그쪽에 전체적인 지금 개선 공사가 지금 이루어졌죠. 예, 완료가 예. 다 됐습니다. 예, 예. 이것도 사실 그 바람직한 방향은 지금 그 쓰레기 수거율이 줄어들면서 재활용률은 더 늘어나는 게 바람직한 그 여튼 방향인 것이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시설 장비나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우리 현장 단위에서 이제 그 수거부터 이제 최종 처리까지를 지금 전부 이제 그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수거를 해갖고 와서 실제 재활용률이 현장에서 한 몇 퍼센트를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재활용으로 기존적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네. 그 전에 기존으로 보면 거의 재활용의 한 80% 이상은 다 선별이 다 됐습니다. 80%가 선별이 돼요? 예, 예. 정말요? 예. 들어오는 저희가 이제 수작업으로 그때는 수선별로 네네네. 해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다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거의 다 선별이 돼요. 이제 지금은 요번에 대수선 공사 하면서 네. 개인 수선별 작업을 없애고 파봉기가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파봉기가 기계가 대신 이제 네. 그 파봉을 해주니까 예, 예.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다치는 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단 줄은 상태인데 네. 그 기계로 돌아가다 보니까 네. 물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이게 예. 손으로 작업하던 거와 기계로 집어넣어서 기계가 파봉하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하고는 업무량이 강도가 틀리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그 선별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도 그렇다 하더라도 한 75% 이상은 지금 다른 타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선별률을 좀 자랑하고 그렇게 있는 판단이 겁니다. 되네요. 예. 예. 그래도 여튼 이제 우리 그 재정 선발장에서는 뭐 선별기, 뭐 압축기, 용융기, 뭐 제반 여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나 실행 방식 뭐 이런 것들만 좀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지면 실질적으로 재활용률은 훨씬 좀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튼 현장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재활용 배출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 관련 부서하고 조금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실제로 현장 단위에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 부분에 그 지금 걸림돌이 되어지는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명확하게 좀 전달도 하시고 해갖고 그것에 대한 또 개선책은 또 관련 부서에서 또 만들 수 있도록 예. 사실 이제 배출의 문제까지는 여러분이 여튼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거 전에 어떻게 하면은 재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일단 정책적으로 좀 마련되어지는 게 맞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 단위에서 지금 빚어지는 문제점 자체가 관련 부서에 정확하게 그 데이터적으로도 전달되고 해야
관련 부서에서도 수거나 배출의 문제에 있어서의 개선책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인데 여튼 이거 시행과 관련해서 지금 별도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크게 생각해낸 것 중에 하나도 이제 올해 연도 이 중대재해 처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연초에 이제 각각 사업장별로 무죄 사업장에 대한 선포식을 각각 다 하고 네. 올 초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식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좀 직원들 그 무의식 속에서 이게 안전이라는 게 계속 있으면은 다치지는 않을 텐데 연초에 한번 이제 다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업무상 다친 게 아니라 들어오는 출입구에서 이제 걸려 넘어져서 이제 다쳤는데 그 또한 이제 산재라고 네. 인정이 돼서 지금 한 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올 12월 말까지는 그래서 이제 계속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제 연말까지 이 한 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보건관리사는 채용이 완료가 된 거예요? 어느 거요? 보건관리자는 채용이 예, 완료가 된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올해 작년 말에 이제 채용 공고내서 올해 됐습니다. 네. 여튼 이제 뭐 그 법이 생겨서 그 여튼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작업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 문제는 노동자의 복지 문제하고도 굉장히 긴밀히 연계되어지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여튼 성과 실적과도 여튼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튼 뭐 이런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여튼 뭐 그 관계되는 측면이라기보다도 뭐 그거는 그것대로 지금 뭐 시스템 전반을 조금 점검하시면서 대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실제 현장 단위에서 일하시는 여튼 수거를 하시는 분이 됐건 뭐 그때그때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끊임없이 조금 경청하시고 그것에 대한 뭐 시스템의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곧바로 조금 이렇게 그 이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체 조금 그 폼이 좀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누구? 네, 유광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경영수지 개선 부분에 여기 보면은 이제 공용 주차장 관리대행 및 신규 위탁 사업을 적극 제한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어떻게 제한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공용주차장은 관련 과하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었고 재작년에도 사실은 이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도에 이제 좀 많이 좀 좁혀져서 이 공도 그 지금 건설하고 있는 공용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스탁할 수 있게 그 부분을 좀 안성 그 관련과하고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도읍에 그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초등학교 앞에 공용 주차장 외에 예. 터미널도 있는데요. 터미널 부분은 제한을 안 하셨습니까? 터미널 부분은 지금 이제 관련과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한 사항은 지금 기존에 있는 공용주차장들은 어쨌든 그 위탁이 돼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제 지금 새로 내리 쪽이나 지금 금산동 쪽에 있는 조그만 그 지금 무료 아직 유료화는 되질 않았는데 그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 공단이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얘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협의를 하실 때 제가 여쭤본 부분은 터미널 플러스 차량 등록계 플러스 거기 보건지소에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장기 주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반 필요하신 우리 시민들이 정작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할 때는 차가 이렇게 장기 주차들이 많으니까 이용을 못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부장님, 그래서 이번에 기왕 그렇게 제안을 하고 의견을 좁혀 가는데 그쪽 보건지소 그 생활건강센터죠, 거기가 공도, 그다음에 차량 등록소 터미널 뒤쪽 그쪽도 같이 좀 제안을 해가지고 네. 같이 이렇게 좀 수탁을 받을 수 있게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이사장님이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